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란 부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면서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 거액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 했습니다. 또 종교단체가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 질타했습니다. 그간 권 의원은 엉터리 소설이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는데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최후 진술에서도 1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 변호인은 돈을 전달했다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진위가 의심돼 이를 근거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권 의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로 김건희 씨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와 같은 날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사실상 처음 독대한 자리에서 돈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날 윤 전 본부장 부인이 찍은 1억 원 현금 상자의 사진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법정에선 현금 상자가 담긴 쇼핑백의 부피를 직접 확인하는 검증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6년간 금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사람의 됨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1억 원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돈에 환장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사실상 처음 독대한 자리였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다만 천정궁에 가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도움을 청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1억 원 수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은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만난 날 윤 전 본부장 부인이 현금 상자를 준비하고 찍어둔 사진까지 확보했습니다. 권 의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면 주변에서 몰랐을 리 없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주장에 따라 오늘 법정에선 돈가방의 부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쇼핑백을 준비해왔는데 쇼핑백의 크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에 따르면 브로셔도 함께 담겨 있었기 때문에 특검이 준비한 정도의 쇼핑백 갖고는 안 된다고 했고 특검은 브로셔로 감싸면 충분히 감쌀 수 있는 크기라며 쇼핑백이 작지 않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재판부는 A4 용지 가로 길이 정도 되는 것 같다며 돈다발에 사진을 찍고 내용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재판 결과는 여야 의원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가 유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사건의 트리거가 된 게 바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인데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해서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건넸다는 수법 역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재판 선고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이 이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볼 수 있는 첫 가늠자가 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다면 경찰 국수본이 수사 중인 전재수 전 장관 등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하기로는 윤 전 본부장
특검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랑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에게 각각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가량 건넸고 전 장관은 이에 더해서 명품 시계 2점까지 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12일 권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그간 해왔던 진술들을 뒤집었습니다.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면서 돈 전달은 물론 만난 사실조차 부인을 한 겁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때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은 후에 조사에 응했고 자신의 진술조서 직접 확인하고 날인까지 했는데도 갑자기 발을 뺀 겁니다. 예. 자, 결국 진술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추가 물증이 더 중요하겠잖아요. 그 확보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권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이 윤 전 본부장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여러 물증들이 있어서 혐의가 구체화됐던 겁니다. 예.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났다는 날 이 본인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를 적은 걸로 파악을 했고요. 실제로 1억 원이 담긴 상자 사진 등이 윤 전 본부장 부인 휴대폰에서 나왔고 현금 전달 장소도 여의도 중식당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국수부는 이틀에 걸쳐서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전재수라는 이름이 기재된 2018년 그리고 2019년 통일교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예. 이제는 추후 강제조사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물증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김혜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